그러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이제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살만한 인재들이 와서 살만한 그런 정주 여건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그 인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은 대중교통, 의료분야 이 부분이 좀 수도권 평균보다 좀 미흡하다 이런 대답이 나왔는데 개선책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고민을 많이 해온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해 나갈 때 어떤 기업과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 이것을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 첫째가 교육 여건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의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과 현대 아산병원을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공사를 하고 있거나 공사를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그 초인류 병원들이 이제 완공이 되면은 질 좋은 그런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체로 아직까지도 서울로 가는 시간이 얼만큼 단축이 될 수 있느냐, 교통 편의가 어떻게 좀 더 편리한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우선 그 GTX가 2030년에 놓여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운항이 되면은 우리 송도에서 이 서울역까지 28분에 도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접근성을 높이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이 경제 자유구역에서 거주를 해가면서 서울을 간다 이런 것보다는 직주 근접형으로, 그래서 좋은 직장과 일자리가 경제 자유구역에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또 거주하기가 좋은 그런 여건을,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본질적인 또 해결책이기도 하고, 이것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서 살면은요 환경과 자연을 구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훨씬 더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면은 그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정주하기에 좋은 그런 글로벌 도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상급병원이라든가 이제 종합병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차병원하고 글로벌 특화병원을 송도에 유치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예. 근데 이 각서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분들이 아니 필수 의료를 왜 안 갖다 놓고 그 난임 치료, 뭐 줄기세포 치료, 항노화 이런 특정인들을 위한 지금 치료만을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수익성 있는 병원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인천 지역이 의료 서비스가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불만들을 그동안 많이 제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세브란스 그다음에 아산병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800병상에서 1,300병상까지 다 이렇게 대규모의 병원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105 신도시에는 800병상의 서울대 병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서울대 병원 말씀하시죠? 예, 서울대 병원이 105 신도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예, 시흥에. 배후 도시예요. 105 도시라고 해서 시흥에 105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지금은 어쩌면은 의료 서비스 과잉 지역이 된다라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미래가 아니고 이제 곧 제가 보니까 그 이제 예. 송도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6년 그렇습니다. 12월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제대로 이제 추진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산병원은 2027년. 그렇죠. 근데 아직 이제 착공은 안 한 상태. 예, 그렇죠. 다 이제 3, 4년 이렇게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냐? 의료 서비스 과잉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차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병원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좀 가뜩 그 우려가 좀 깊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과대 출혈 경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이 그러면 기존에 들어오려고 했던 병원들이 축소해서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분야, 난임, 그다음에 안티에이징, 이것은 새로운 미래 의료 산업이면서 또 틈새 시장이가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노릴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화된 병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더 맞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지금 이제 차병원에서는 이 바이오 연구센터, 그다음에 의과대학에 대한 그 일부 학과 이런 것들이 같이 조인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 중심 병원을 또 세워가면서 그런 틈새 시장으로 할 수 있고 미래 산업, 의료 산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그 어떤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청장님 그 시민단체라든가 지역 주민분들 좀 설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더욱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최적혜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분들하고 이제 의견이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송도 8공군에 그 R2 블럭이라고 거기가 이제 뭐 인천 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포함하면 한 20만 제곱미터가 넘더라고. 굉장히 큰 땅인데 거기에 원래 K 컨텐츠 시티를 추진하다가 이게 주민들 반대 직면해가지고 지금 무산된 걸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럼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우선 이제 말씀드릴 것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시민 10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합니다.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때에 약간 오해들이 있었던 시민이라고 하면은 인천 시민 전체를 얘기하시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리얼미터에서 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K 컨텐츠 시티를 오는 것은 이제 시민들이 대다수 시민들이 그 바라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일부에서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일부 언론에서 제기를 했었었고 이것이 잘못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송도가 송도이고 청라가 청라일 수 있고 영종이 영종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수의 계약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유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의 계약이거든요. 50만 평을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 측에서 추가로 학교 재단에서 돈을 대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수익을 여기서 발생시켜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글로벌 캠퍼스를 여기다가 짓게끔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컨대 K 컨텐츠 시티를 어떤 누가 우리나라에서 송도를 위해서 그것을 지어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수익이 자체적으로 발생을 해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를 하고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K 컨텐츠 시티로서 명실상부한 K 컨텐츠 시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예컨대 아레나 같은 경우다, K-팝 아레나 같은 경우다, 이런 것들을 들여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수익을 뽑아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일 때는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런 거고, 그것이 일부 예를 들어서 좀 수의 계약을 하기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는 공모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이라고 할 때 수의 계약이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수의 계약이 아닙니다. 수의 계약이라고 할 때는 그 규정된 사전에 그 소정의 규정 절차를 전부 다 이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투의 그 규모가 다 확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 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부 논란이 돼서 이것이 좀 뭐 백지화된 상태에 있었습니다만은 시민 민의가 이렇게 다 확인이 되었고 K 컨텐츠 시티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R2 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공모를 통한 그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 컨텐츠 시티 사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인천시하고 좀 의견이 많이 달랐다고 들었는데. K 컨텐츠 시티도 이것이 이제 백지화되고 보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K 컨텐츠 그 시티에 대해서는 그 K-팝 시티에 대해서 뭐 국정감사다 기타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도 시의회에서도 다 다루었습니다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사업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그런 의견이고 K 컨텐츠 혹은 문화, 예술, 관광 거기가 6809가 R2 부지가 원래 그러한 목적으로 개발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와 그런 예술, 그다음에 관광 이런 업무 또 시설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정한 그리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개발 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총장님 마지막으로 조만간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요. 네네. 이 기본계획에 꼭 담겼으면 하는 내용,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은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죠. 예, 그 3차 기본 계획 안에도 그런 정신을 담았는데요. 지금까지는 경제 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때에 어떤 그 전체적인 전국의 총량이 있습니다. 전국의 총량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제3차 기본계획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기에 타당한 그러한 곳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을 해주는데 이것을 수용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탄력적으로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도시를 개발을 할 때 하나 특화된 그다음에 어떤 앵커 시설이라든지 그런 산업 분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교육 도시로서 그것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을 가진 세계에서 최고의 그 수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교육 도시로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보스턴과 뉴욕과 런던과 파리에서 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유학 오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기자도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주변국들에 비해 더욱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한국 미래 신산업 성장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게 될 인천 경제 자유구역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 지도를 그려나가길 응원합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